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단백질 아까 했죠, 그렇죠? 이제 뭐로 넘어간다? 핵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산이 이름이 왜 핵산이냐면요, 간단해. 핵에서 발견된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nucleic ac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핵산이 있죠? 역시 뭘 봐야 돼요? 얘네들이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우리 아까 전에 말했잖아. 핵산 같은 경우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요. 그럼 쟤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불렀다?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불렀죠? 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렀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클레오타이드 생긴 꼬라지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뉴클레오타이드를요, 대부분의 교과서나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우리 저 동그라미 저거 있죠? 이놈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름이 끝나잖아? 그럼 다 산성 띠는 놈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염산, 황산, 탄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것처럼 인산도 산으로 끝났죠? 산성을 띠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낑겨 있는 놈 있죠? 얘가 당이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단당류 할 때 그 당입니다. 포도당 할 때 그 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탄수화물이라는 소리, 탄수화물. 근데 지금 이 당을요, 내가 몇 각형으로 그렸죠? 오각형으로 그렸죠. 그렇죠? 아, 탄수 5개짜리 당이군요, 선생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탄수 5개짜리 당에 우리 아까 전에 뭐 있었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냐면요, 라이보스랑 디옥신 라이보스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디옥신 라이보스를 가지지 않아? 그럼 DNA라 부르는 거고요. 라이보스를 가지지 않아? 그럼 RNA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놈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있죠? 아까 기억나니?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에 뭐뭐뭐 있다라고 했어. 첫 번째, 일단 CHO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인이랑 질소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일단 인산할 때 인이 당연히 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당 있죠? 당 탄수화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CHO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이 염기라고 하는 놈들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 질소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기들은 질소라고 하는 원자를 포함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아까 전에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라고 했죠?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총 몇 종류냐면요, 8종류가 있어요. 그 8종류의 공통구조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 8종류를요, 우리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랑 두 번째,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읍시다. 자,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D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냥 줄일게요. 두 번째, R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역시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줄이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일단 공통점인 부분은 뭐냐? 얘네 마찬가지로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한 개씩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자,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얘네들의 구성하고 있는 당이 달라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당의 이름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NA가 줄임말이야.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 애시드. 예, 디옥시라이보스를 당으로 갖는 핵산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 R이죠, 그렇죠? 예, 라이보스입니다. 라이보스를 당으로 갖는 핵산을요 우리가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접두사 있죠, 저 옥시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얘 알죠, 얘 단어, 영어 단어. 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옥시는요 산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저 D라고 하는 놈 있죠? 예, D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D 산소 원자가 라이보스에서 한 개 제거된 놈을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소 원자 한 개가 떨어져 나온 물질을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외워도 돼요. 예. 두 번째,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다르냐면요, 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요 총 몇 종류가 있냐면요 4종류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A라고 쓰고요 읽을 때 아데닌이라고 읽고요. 두 번째가 G라고 쓰고요 구아닌.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고 쓰고요 읽을 때 사이토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T라고 쓰고요 읽을 때 타이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NA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염기가 몇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4종류이기 때문에 DNA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가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 들어갈 수 있는 염기가 A, G, C 그리고 T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염기가 4종류이기 때문에 DNA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R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역시 4종류거든요. 첫 번째 A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데닌. 두 번째 구아닌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이토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RNA에는요 타이민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U라고 쓰고요 읽을 때 유라실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RNA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 총 4종류. 누구 있어요? A, G, C,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요? U요. 그렇죠? 그래서 염기가 4종류이므로 마찬가지로 얘도 몇 종류다? 4종류겠죠? 그래서 얘 4종류, 얘 4종류 합쳐가지고 몇 종류요? 8종류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야. 그러면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도 8종류니? 아니죠. 염기는 몇 종류요?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요 5종류야. 하지만 그러면은 염기가 5종류라고 해서 뉴클레오타이드도 5종류야? 아니라고요. 당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가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라이보스가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 8종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규칙성을 봤듯이 이번에는요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규칙성을 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DNA라고 하는 놈의 규칙성부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NA 같은 경우는요 요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륵 있는데 쟤네들이요 연결되는데 어떤 부분끼리 연결이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한쪽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반대쪽 뉴클레오타이드의 어느 부분, 인산 부분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결합을요, 뭐라 그러냐면요. 당과 인산이 결합했기 때문에 당-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인산 결합이 쭈르르륵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는 이걸 DNA라고 부르는가요? 아니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폴리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 접두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어떤 뜻? 많다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개 많아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DNA는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총 몇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닥을 더 그리는데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면요. 안쪽에 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당과 인산 골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좀 그려봅시다잉. 자, 그리고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또 다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겠죠. 역시나 당과 인산 부분이 이렇게 쭈르륵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는요, 총 그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에는 누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당과 인산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당은 뭐다?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요, 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염기들이요, 그냥 무작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아데닌이잖아? 그러면은요, 반대쪽에는요, 다른 거 절대 올 수 없고요. 딱 무조건 한 놈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타이민이에요. 이거 말고 절대로 다른 놈 못 옵니다. 왜요? 얘랑 아구가 딱 들어맞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놈은 올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구안인 옆에 반드시 다른 놈 절대 못 오고요. 얘밖에 못 옵니다. 누구요? 예, 사이토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타이민이잖아. 그럼 이쪽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아데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아데닌 있잖아. 그럼 반드시 반대쪽에는 타이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 있죠? 아데닌과 타이민, 그리고 구안인과 사이토신. 얘네 보시면요,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죠. DNA 안에서. 그렇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지네들을 서로 뭐라 부르냐면요, 상보적 관계다, 상보적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데닌의 상보적 염기는 누구니? 타이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구안인의 상보적 염기 뭐니? 사이토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보고 떠올라야 되는 거 있죠? 예. 이거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 당연히 얘네들은요, 얘 두 개는 세트로 묶여서 돌아다니는 애들이고요. 얘네 두 개도 세트로 묶여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DNA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성이 뭐냐면요, DNA의 두 가닥에서, 잘 들어, DNA 한 가닥에서 적용되는 규칙 아닙니다. 두 가닥 세트로 봤을 때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DNA 이중나선에서 두 가닥에서 적용되는 규칙인데, 아데닌 개수랑 타이민 개수는 무조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구안인 개수랑 사이토신 개수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생물 종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든 사제든 호랑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데닌 개수 플러스 구안인 개수 분의 사이토신 개수 플러스 타이민 개수가 생물 종에 관계없이 항상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런 거를 샤가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하필이면 A 플러스 G입니까? A 플러스 C 개수분에 G 개수 플러스 T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맞는 말이야.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자 보면요, 이 A랑 G 있죠? 아데닌이랑 구안인. 얘가 조금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우리 교재 132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아데닌이랑 구안인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요, 이렇게 두 개의 고리로 이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퓨린 계열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랑 T 같은 경우는요, 골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요,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생물들은 종에 관계없이 퓨린 계열 염기랑 피리미딘 계열 염기 개수가 똑같다를 보통 이렇게 센스 있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왜냐고 A 개수랑 T 개수랑 똑같고 G 개수랑 C 개수랑 똑같으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식을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죠. 왜 같아요? 상부적이니까 같이 세트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DNA 한 가닥에서 적용되는 규칙 아니라고요. 이러면은 A 개수랑 T 개수랑 안 같잖아요. 그렇죠? 세트로 봤을 때는 적용되는 규칙이다. 한 가닥을 보면 안 된다. DNA 두 가닥을 묶어서 봤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얘네들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요. 자, 한쪽 가닥을요, 내가 파란색으로 그리고 반대쪽 가닥을 붉은색으로 그릴게. 그러면요, 쟤네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더블 헬릭스, 영어로는, 한글말로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 나선 구조 안쪽에는 누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염기들이 어떻게 서로 상보적으로. 만약에 얘가 아데닌이면은 얘는 뭐다? 반드시 타임인 된다. 그래서 안쪽에는 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뭐요? 인산과 당이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있겠죠. 역할이 있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쟤네들은요, 뭐라고요? 유전 정보를 뭐 하게 된다? 저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DNA가 담당하는 역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라는 건데, 참고로 도대체 얘는 그냥 뉴클레오타이드가 배열되어 있을 뿐이잖아. 그렇죠? 생각해봐. 너도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야. 나도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야. 근데 너도 4종류, 나도 4종류인데 너랑 나는 유전자 다른 거 알잖아. 유전 정보 다른 거 알지? 그치? 왜 다르냐? 이런 말이야. 너도 4종류, 나도 4종류인데. 자, 잘 들으세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이 염기들이 아니라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거 어차피 뒤에서 생명 시스템 마지막 단에서 조금 더 자세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단에서는요,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해. 자, 우리들은 똑같은 염기 4종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염기들의 뭐가 다르다? 배열 순서가 다르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염기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염기서열 자체가 뭐가 된다? 유전 정보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금은 다른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들은 똑같이 4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누구는 A, G, C, T로 배열되어 있고 누구는 G, A, CT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다르잖아. 그럼 정보 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이 달라지면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형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 충분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자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중나선 구조가 쉽게 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는요, 쉽게 풀리지 않는데 왜 쉽게 풀리지 않나요? 염기랑 염기 사이에 굉장히 독특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염기랑 염기 사이에 형성된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꼬라지 보이시죠? 아데닌이랑 타이민 사이에서는요, 수소결합이 2개가 형성되고요.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사이에는요, 수소결합이 3개씩 형성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2중 수소결합이랑 3중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수소결합은요, 화학결합이 아니야. 이거 분자간 인력이야, 분자간 인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비하면요, 약한 결합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약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강하면 안 돼. 왜냐면요, 얘가 풀어져야 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요 복사될 때는요 이중나선 구조가 풀어져야 돼. 너무 단단해서도 안 돼. 적당히 단단해야 돼. 그래서 일단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서로 안쪽에서 염기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소결합 개수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가끔가다 내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RNA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RNA. 자, 역시 DNA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 RNA 같은 경우는요. DNA랑은 다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냐. 얘 같은 경우는 한 가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과 인산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으나 차이점 아시죠? 일단 첫 번째 RNA에 들어가 있는 당은요 라이보스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RNA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요 타임인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대신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RNA 같은 경우는요 모형으로 그렸을 때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아까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단일 가닥 구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단일 가닥 구조. 그리고 DNA와는 다르게 여기서 이딴 규칙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샤가포 규칙은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DNA 두 가닥 세트로 봤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G개수랑 C개수랑 같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한 가닥이니까.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DNA는. 반면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가 하고 있는 역할. 우리 몸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RNA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mRNA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생명 시스템 공부를 뭐 물론 한 사람은 알죠? 단백질 합성 있는 장소 어딘지?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세포의 라이보솜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이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r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역에 쓰이는 이제 RNA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t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어차피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원래 이것도 내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근데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알려는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RNA 구조 어떤 구조인지 잘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RNA가 하고 있는 역할, RNA의 특징 요런 거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 자료 마무리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33페이지에 있는 우리 아까 전에 못 풀었던 3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3페이지에 있는 3번. 자, 그림은 DNA 구조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DNA라고 안 알려줘도 DNA인 거 알아야 돼요. 이중나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DNA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억은요, 요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니은이랑 디귿은 요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먼저 봅시다. 기억에는 탄수화물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DNA의 바깥쪽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을 말하는 거죠. 당, 인산, 골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에는 탄수화물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있지. 여기 있죠. 여기 당. 이게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 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이거 당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기억은 구성원소로 인을 가진다. 역시 맞는 말이죠. 여기에 인 들어가 있죠. 인산에. 그렇죠? 예. 그리고 3번에 니은과 디귿은 구성원소로 질소를 가지냐라고 물었는데 얘들 염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염기니까 아까 말했죠. 얘네들 구성원소로 뭐 가진다고? 질소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전부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자, 어떤 동물세포의 이중나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서 구아닌 비율이 만약에 30%라면은 아데닌 비율이 몇 %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죠. 그렇죠? 예. 자, 어떤 동물의 구아닌 비율이 30%야. 그럼 자동으로요, 사이토신 비율도 얼마 나와요? 30% 나오죠. 왜? 서로 상보니까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 동물세포의 DNA에서 아데닌의 비율을 모르니까 X라고 둔다면요, 당연히 얘랑 상보적인 타이민도 X가 되겠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도해서 100이 나오려면 X는 얼마가 된다? 아, 20%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아데닌 비율 20%.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뭐 배우는 거 알겠지만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애시간 하면은 다 그냥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요. 암기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땡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외웠는지 문제 풀면서 우리가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